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여성운동 선후배 토크쇼 사회를 맡은 청주 IWC의 사무총장 이혜정입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는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 사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성차별 사회는 시대마다 그리고 성별마다 각각의 경험 속에서 다르게 인식되어지는데요. 한 동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선배님들이 그리고 후배님들이 경험하는 성차별 그리고 성평등 사회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과제들은 다 다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동일성과 차별성 속에서 차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동일하게 성평등 사회를 나아가고 또 지속 가능한 여성 운동의 현장을 만드느냐가 우리 사회의 과제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 함께 모여서 생생한 여성 운동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여성 운동의 연계성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선배님들 참여해 주시고요. 후배님들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솔직 담백하게 여성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연대의 감정을 좀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하기 전에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북 여성재단의 박혜경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오늘 충북 여성운동 선후배가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촐하게 마련한 자리인데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오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충북 여성의 삶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에 관한 경험담을 세대 간에 좀 나누어 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요즘 소위 올드 페미니스트, 영 페미니스트도 지나서 영영 페미니스트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요. 그 세대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 합니다. 후배들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토론하고 또 여기저기 또 부딪히고 이러다가 이런 고민을 선배들도 했을까? 또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선배들은 후배들의 경험과 새로운 문제 제기에 많이 배운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들을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 후배들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작교의 자리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만들 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충북 여성운동을 과연 대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구나 그랬고요. 또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우리가 여성운동가 혹은 페미니스트라고 불릴 만한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의되고 정리되어야 우리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표성이 아니라 자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특히 선배님들은요. 충북 여성운동에 관해서 대표성 때문이 아니라 그 노력에 참여해 오신 경험을 말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사로 모셨습니다. 선배님들의 모든 여태까지 활동이 다 여성운동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북 여성의 삶을 변화시켜 오는데 기여했다는 데에는 내로라 하는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분들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분들 외에도 충북에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한꺼번에 모두를 다 한 번에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선생님의 말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후배들 역시 그러면 이들이 영영 페미니스트를 대표해서 오신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요즘 영영 페미니스트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의미가 없을 정도로 청년 세대에는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은 여성운동 또는 페미니즘에 관해 선배들께 묻고 듣고자 하는 충북 청년 여성들을 모신 것입니다. 여성운동이란 말이 있기 전에도 여성의 삶과 권리 향상을 위한 집단적인 노력은 있었습니다.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갖든 갖지 않든 여성에게 힘을 주기 위한 사회 변화를 지지하는 열정과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과거에 있었고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이에 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힘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의 계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충북의 성평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난데없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오랜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세대 간 더 많은 소통이 이어질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오늘 연사로 모신 분들의 이야기가 성평등의 가치와 그것을 향한 열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충북도민의 마음에 가 닿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배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주 IWC의 회장 신영희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회장님. 잠깐 활동한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여성운동으로 살았는지 간단하게 좀 이력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전 청주 IWC의 실무활동가 간사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청주 IWC에서 실무활동가로 정년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원활동가로 회장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IWC 실무활동가로 활동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하면서 시민재단 초대 대표이사도 역임했고 충북여성정책포럼 또 대표도 했습니다. 그 여성계와 시민사회 예를 연계하면서 함께 평생토록 일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충북 여성정책관으로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민경자 대표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여성 관련해서는 이것저것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연구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단체도 했고 공무원도 했고 심지어는 그 정치권에까지도 약간 관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한 모든 분야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소개를 우선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충북 여성 산림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산림연대 전 대표님이신 우리 남정현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북 여성 산림연대라고 하는 그 풀뿌리 여성 생활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 1990년도서부터 약 한 20여 년 동안 충북 지역의 그 진보적 여성운동 단체였었던 충북 여성민회에서 또 실무자와 또 대표까지 하면서 열심히 활동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세 분은 제가 신입 간사 시절에 너무 기라성 같은 여성 운동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영광이고 또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이제 선배님들이신데요. 이제는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넘어가서요. 저는 이제 중간 세대 맞죠? 중간 세대로서 선배님들이 여성운동에 했던 어떤 그런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후배들한테는 어떤 여성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책임감이 막중한데요. 오늘 이 후배님들도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박누리 편집국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고래실 월간 옥인의 편집국장님이시죠? 박누리 국장님이십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에 있는 사회적 기업 구례실이라는 회사에서 월간 옥인의 이 잡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런 잡지를 만들고 있는 박누리라고 합니다. 옥천에서 살게 된 지는 제가 2010년부터 충북에 와서 계속 살고 있고요. 12년 차 지역민으로서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 여성으로서 이렇게 선배님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충북대 심리학과 박사과정에 계시는데요. 김현정 후배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수료를 했고요. 충북의 청년 여성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충북대 심리학과 석사과정에 계십니다. 우리 이성지 후배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청년 여성이지만 오늘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이 충북의 여성운동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이성지라고 하고요. 오늘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그리고 각자의 삶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다름과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어떤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치열함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뭐 이것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우리 김현정 후배님께서 좀 열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가까이에서 이렇게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인데요. 제가 선배님들을 뵈면은 항상 여쭤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질문이 어떻게 이 여성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하시게 됐고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고 또 그 활동 속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역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그 긴 역사를 들으려고 하시는데요. 우리 민경자 선배님께서 좀 말문을 열어주시죠. 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참 평범하게 살다가 근 30년 동안 이제 여성운동을 제 스스로는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미국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끝나고 와서 갑자기 그 전에도 한참 동안이나 한국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몇 년 살았다고 해서 한국에 딱 오니까 여기는 여자가 사람도 아니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딱 받은 거예요. 제가 딱 그 공기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후에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여성민우회 같이 조금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여성의 전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타당하는 아내를 그 돕고 그분들한테 역량 강화시키고 그러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여성의 전화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젠더 폭력에 대한 여성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요, 참 옛날 이야기예요. 1972년 제가 청주 YWCA에 간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YWCA는 이미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50년 동안도 여성들의 어떠한 인권과 복지,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사업들이 세팅되어 있는 곳에 실무자로 일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운동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어떤 개인적인 결단으로 한 거는 아니고 그때는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없었고 그리고 또 여성들의 어떤 민법상의 남녀의 차별이 너무 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호주제도 폐지부터 시작해서 민법상의 남녀의 불평등한 거를 개선하고자 가족법 개정 운동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시작할 때 그 일에 법률가로서 여성 법률가로서 앞장서셨던 이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을 모셔다가 청주 제1교회에서 그 큰 예배실에서 여성들을 가득 모아놓고 그 강연을 하고 또 서명을 받았어요. 7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가족법을 개정해달라. 그리고 또 국회에다가 그것을 보내고 또 법사위원들에게 엽서를 개인적으로 보내가지고 이것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운동을 그때는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70년대에는 사실은 여성운동보다는 민주화운동을 더 우선시하는 때였었어요. 그래서 청년 직장 여성들을 모아갖고 정말로 이 사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떤 우리의 민주화를 어떻게 앞당길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정부 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제가 실무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영등포에 있는 도시산업선교라는 데를 가서 여성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운동을 거기서 한 3년을 했었어요. 그것이 제가 70년대 이렇게 해왔던 중심 운동인데요. 또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한 거, 근로 여성들의 복지 향상과 근로 여성들의 그 권익을 또 인권 문제를 이끌어 주는데 한 몫을 감당했던 70년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이렇게 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으시죠? 네. 우리 남정현 선배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네, 여성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물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굉장히 좀 그때 80년도에 이제 대학을 이제 처음 갔는데 그 80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굉장히 이제 큰 기폭제가 되었던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사건이었었고 뭣도 모르고 이제 갔는데 시위를 하고 체류탄 속에서 갑자기 휴교령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다시 또 여기 청주에 와서 성황길을 헤매면서 늘 친구들하고 다방을 전전하면서 팝송을 들으면서 이제 그랬는데 광주 민주화 항쟁의 이제 진실을 이제 서서히 알면서 이제 80년에서 90년도 10여 년 동안 저의 20대 저의 청춘을 사로잡았었던 나름의 이제 번민과 고뇌가 그것이 너무나 이제 큰 고민거리였었고 또 한편으로 나는 투사로서의 개인적 어떤 성향이라든가 어떤 그런 용감함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하다라는 또 자괴심 그러나 또 그걸 외면할 수 없으면서 늘 현장에서 체류탄을 맞으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청년단체에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회원 활동을 했었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자주민주 통일이라고 하는 구호 속에서 내 한 몸을 역사 속에 같이 이제 동참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하나 어떤 좀 올바른 삶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이제 가지면서 청년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청주에 있는 이제 여성단체 이제 놀러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실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주민주 통일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와 무관하지 않고 그런 속에서 여러 이제 전선운동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어떤 전선, 민주화라든가 자주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민주화 운동가로서 여성 운동이 참여한다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이 단체 활동을 계속하고 또 여성 운동의 범주 속에 저 자신을 일체화 시킨 그런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알게 모르게 모든 가정이 그렇듯이 남성 중심적인 그것이 이제 단적으로 드러난 명절이나 제사 때 여자들은 다 일하고 남자들만 의례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나름 이제 개인적 한 거로다 그런 때 안 가고 참여하지 않고 막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것들이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질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과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또 해야 되는 거지만 분명히 독자적으로 우리의 또 성차별 의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소위 말하면 조금 좀 진보적이라고 이제 지금은 사실 진보 보수라고 하는 얘기를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나는 진보적 여성단체의 활동가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대는 정말 독재와 그 다음에 가부장제 사회라는 이중 억압의 사회에 그 시대를 온전히 그냥 씩씩하게 뚫고 온 선배님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하고 또 차이도 있고 또 여전히 존재하는 또 문제도 있고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들 들어보니까 되게 짧은 말로 과거의 활동들을 짧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아주 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따로 꼭 아주 깊이 있게 들어서 기록을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귀중한 역사적 자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분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물론 여전히 여성 혐오가 심하고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것이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훨씬 한 단계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이 과거 이렇게 활동해 주셨던 여성 선배님들 덕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약간 좀 울컥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여기 있는 저희 역시도 지금 좀 힘들어도 징징대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사회와 견주어서 또 이렇게 어떤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점에서 제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알고 그다음에 페미니즘을 자기가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선배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일을 해오셨고 이 한국의 여성 운동 그리고 특히 충북이라는 지역의 여성 운동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젊은 여성들한테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어요. 젊은 여성들이 그냥 단지 선배 페미니스트를 존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역사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성과의 경험, 그리고 성공의 경험들을 대리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발굴되고 아까 그 누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돼서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고요. 지금 현재의 그 영영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젊은 청년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개별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책 모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개별적인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조직에서의 연대의 경험도 이 젊은 여성들한테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젊은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학번을 밝히자면 저는 16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실 그 이전까지 20대 여성들의 인식 속에서 페미니즘이 많이 묻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그 인식의 수면 위로 점점 페미니즘이 올라왔고 지금 아까 김현정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제 주변의 또래 여성들이 더 이상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거리낌 없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거를 숨기지를 않는데 특히나 더 일상적으로 본인들이 마주하게 되는 답답한 순간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선배님들이 많이 이렇게 놓으신 그런 성평등한 사회의 그 발판 위에서도 느끼게 되는 답답함이 있는 건데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나는 그러면은 페미니스트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페미니즘의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서 아름아름 공부를 하고 나서고 있지만 역시나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아는 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함에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성토 정도만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렇게 선배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약간 속이 좀 뻥 뚫리기도 하면서 우리도 이런 걸 조금 더 빨리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연대를 해서 진짜 세상을 바꾸는데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선배님들, 후배님들 이야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딱 놓이시면서도 뿌듯하고 그러시죠? 이번 그 토크의 그 기획 의도는 이쪽부터 그 이루어진 어떤 역사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과 답변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해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후배님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아주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우리 후배님들이 저희들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고 또 더 듣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로 저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아주 너무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연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활동했을 때는 굉장히 조직을 강조했었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일단 우린 싸워야 되니까 당면에 그 싸움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욕망이나 각자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발로 하기보다는 이제 단체 중심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 속에서는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개인이 모여야 전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전체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좀 청년들이 좀 주장하는 그 개인의 어떤 자유나 이런 거와 또 그 더불어서 평등하게 어떻게 연대를 이뤄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지금부터 우리가 지역에서 좀 소소하게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그 과거에 결핍됐던 부분들 그리고 현재에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만나는 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 말씀 속에서 또 느껴졌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네. 우리도 그 나이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후배님들 세 분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 세대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산 세대와 우리 후배님들이 산 세대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험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런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좀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에는 항상 변곡점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소개할 때 우리 신영희 총장님이나 우리 남정현 대표님은 70년대와 80년대에 치열하게 싸우신 분. 근데 저는 80년대 우리나라에 없어서 90년대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민주화를 열망하고 그렇긴 하지만 대학교 때 막 그 군부 독재에 군인들한테 쫓겨서 막 도망된 일은 기억은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 하면서 그렇게 싸운 기억은 저는 없어요. 그게 경험이 없어서 저는 90년대에 바로 젠더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 두 분은 젠더 문제보다는 다른 그 정치, 사회 민주화 운동, 그때 굉장히 광고한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여성 운동으로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성 운동을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부분 운동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젠더는 그 다른 사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성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약간의 이 두 분하고 이런 세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세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세대고 또 강남역 세대고 그래서 이 변곡점을 하나 지나서 또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청주 지역에 누가 여성운동을 이끌어야 되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거를 발판 삼아서 우리를 짓밟고 올라가서 용감하게 지금 세대에 맞는 여성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 시대에는 여성 문제가 되게 사소화된 의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또.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여성 문제가 무척 시대적인 과제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 여성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지만 또 그거에 대한 또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박누리 후배님이 질문을 좀 해주시죠. 과거에,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 여성 혐오라는 말이 생긴 것 자체가 저는 어쨌든 과거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말조차 없고 그런 개념이나 인식조차 굉장히 희박하던 시대에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이 그 젠더 문제, 젠더 불평등을 가지고 온다라고 규정하고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선생님 방금 하신 말 여성 혐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근데 요즘은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상대방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선에서 좀 받아들이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간히 저의 그런 태도들을 보고 너는 지금 너무 계량주의적이다. 아주 강하게 저런 것에는 맞서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지만 지역 안에서 뭔가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과 내가 뭐 반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정말로 연대, 그러니까 성별이 달라도 젠더가 서로 달라도 연대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지혜롭게 잘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선배님들께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경험에 따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 여성운동을 아주 세게 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다 더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 공직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성 공직자들이 공직사회를 들어가면은 중요 요직에 여성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거의 여성은 허드레인 일이나 보조 일이나 이런 일을 시켜놓고 그 승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공직사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남녀의 불평등한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가운데 이 공직자, 고위공직자 여성들을 좀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 여성계가 힘을 합해서 이제 그 단체장이라든지 권한을 가진 분들에게 가서 압력을 넣고 또 순위는 좀 뒤쪽에 있지만 여성에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여성국장이 처음에 1호로 될 때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요. 남성들이 그런 자리가 다 남성들의 아주 고유의 전유물로 생각했다가 이게 웬일이냐고 여성에게 이제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공격이 저희들에게 오는 거예요. 여성 이게 말이야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제 자기들이 역차별을 당했다. 그래서 이 여성운동 그만하시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그런 거를 맞받아서 뭐 이제 싸우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설명을 잘 해가면서 서로가 어쨌든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여성의 능력이 정말로 바르게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할 때 그 어떤 공격을 받았던 일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저희는 꿋꿋이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공직사회에 여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고위직에도 가게 되고 앞으로는 더 평등하게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오래도록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실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우리 여성계의 많은 여성 단체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성운동을 3개 안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3개 하신 분은 어느 분이실까요? 두 분? 두 분이 3개 하시다가 들은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뭐 세계했다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진보적 여성 단체라고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각 지역 여성 단체가 생겨나는데 좀 청년층에 이제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인식은 기존의 여성 단체들이 굉장히 이제 비판적 문제 의식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성차별에 항거하고 성평등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여성 운동인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회 문제 해결과 성차별 문제를 같이 이제 극복해 나가자라는 취지였었는데 그런데 소위 이제 그 진보적인 의식을 가졌다는 소위 운동하시는 남자분들 속에서도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집안 내의 어떤 가사분담의 어떤 평등 문제나 이런 거 다 이야기하면은 마치 시니컬하게 뭐 서구에서 도입한 여성 운동 뭐 이론 몇 개를 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자체를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좀 삐딱하게 보는 시선도 있었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성안길에 나가서 이제 여성의 외모를 상품화하는 미스 코리아 뭐 그런 거를 어느 한 집단이 하는 건 자유이나 그거를 공적 예산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식의 캠페인을 벌이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아유 못생긴 것들이 항상 저렇게 여성운동을 이런 이제 냉소적인 시선이었었는데 혐오라고 하는 이런 현상, 사회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은 또 복합적으로 원인을 또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도 제가 이제 좀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호주제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얼마나 이제 그 철옹성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 남계혈통이라고 하는 거에 목숨 걸면서 그런 어떤 남자들을 그 남성답게 만드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인 거잖아요. 대를 잇고 가게를 어떤 자기네가 이제 집안을 건사한다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그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한강공원 거기에 그 대형 현수막에 호주제 폐지를 찬동하는 그 남성 시민 850인의 서명이 다 이렇게 이름이 명시되면서 우리를 응원을 했었던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뭐냐? 이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는 여성 운동이 굉장히 인권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민주적인 이런 것에 이제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힘을 모아주셨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여성 단체에서 뭐 보수 진보 뭐 이런 걸 떠나서 범여성계가 뭉친 거에 플러스 남성들이 그렇게 지지 찬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철폐 운동이 가능했었다라고 보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뭐 페미니즘 뭐 또 여성 혐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순간 너무 개인을 중시 여기는 거는 너무나 온당하나
그것이 너무나 힘을 못 갖는 연대의 끈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단체의 소소한 이제 활동의 어떤 일환으로, 그리고 배움에기에도 갖지 못한 그 할머니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남자 여자 가릴 게 뭐가 있느냐.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옛날에 우리는 못 배우고 여자들을 학교를 안 보내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이제, 그런데 요새는 여자들이 더 똑똑하고 일도 더 많이 하고 남자 여자 경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식을 가진 할머니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여성 혐오라고 하는 이런 그 현상 부분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페미니즘이나 그 여성 운동이 서로의 각자의 차이를 존중하는 속에서 같이 공존하는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페미니스트다. 우리 모두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함께하는 그런 거에 그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연대의 끈들을 더 폭넓게 가질 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인식 자체가 너무 왜소화되거나 혹은 그 단어 자체에 거기에 이제 프레임에 갇혀 있거나 개별화되는 이런 것 또한 그 문제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평범한 시골에 계신 할머니나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가 그 공감대를 갖는다면 우리 모두가 페미니스트고 우리 모두가 페미니즘을 추구한다라는 걸로 이런 현상들을 조금 더 이제 타개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어떤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또 그 귀중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한 개인한테 너 페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상 검증을 하고, 심지어는 쇼커트를 친 친구한테 페미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존재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우리 그 김경자 선배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이걸 어떻게 또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지요. 그게 이제 여성운동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일종의 반동이거든요. 사실 국가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근데 보수적인 집단에서 여성 정책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성평등 정책 하거든요. 이름은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평등 운동을 지금 정책을 하고 있고, 항상 정책이 먼저 갔었어요. 국민들의 인식보다 정부가 먼저 앞서서 갔다는 얘기죠. 인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이제 그 반동, 백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게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건 어느 시대나 다 일어났었어요. 지금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는 지금 개념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 대표님은 이제 그 시골에서 사시는 할머니들도 페미니스트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사실 페미니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는 공식적으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후배님들도 다 각자 공부한 거지 뭐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운 적 있나요? 아마 대학에서 아마 여성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계시지만 점점 그런 강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회가 급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그 대권 후보였던 사람들이 성 문제로 지금 낙마하는, 그래서 어떻게 그 측면 보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그 반동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너 페미지라고 하는 질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위축되는, 서로 정반대되는 일들이 막 혼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 혐오도 사실은 가부장제 자체가 여성 혐오 문화예요. 원래가 우리 문화 속에 여성 혐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노골화시킨 것 뿐이에요. 여성 혐오를 왜곡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술을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남성들이 지금 20대가 그렇게 막 여성 혐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자라온 세대가 달랐잖아요. 그 부모 세대하고 달라요.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은 받은 적이 없어요. 개념 정리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것도 있어요. 하나도 남자라고 해서 이렇게 대우받은 것도 없는데 우리 여성을 차별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너희들 차별했어? 그리고 시험 보면 너네가 더 공부 잘하잖아, 더 많이 입학하잖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90년대 운동했을 때하고 또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또 그렇게 여성운동 했을 때와, 그때는 명백한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명백한 게 많이 없어. 그리고 세대 간의 개념의 차이가 또 너무 심해. 그래서 이런 혼란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여성운동에 그냥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나한테 너 당신 페미니즘 그러면 페미야 그렇게 얘기해요. 전 제가 앞장서서 얘기해요. 전 페미니스트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여성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후배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위축되지 말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페미니즘은 단일화될 수 없는 그리고 즉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그 다층적인 측면이 존재를 해서 어떤 이런 그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백래시가 무척 심한 사회에서 20대의 여성으로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그 저항을 몸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데 우리 후배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선배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90년대 드라마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지금은 텔레비전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표현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의 삶은 굉장히 퍽퍽하죠.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성들이 요즘에 차별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데 연함 임금 차별 있죠. 그 다음에 뭐 육아나 가사노동 시간 차이를 보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명백하게 나오고 게다가 지금 굉장히 이 문화적으로 너무 만연한 성폭력 그다음에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아직도 산재되어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벨 훅스라고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그 책에 보면 페미니즘 정치학이 모두에 대한 지배를 종식시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페미니스트 정치학이다. 그래서 페미니즘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성에게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할당된 역할들 있잖아요. 가부장제 문화 내에서 할당된 역할들 그걸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남자들도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이 여성과 남성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페미니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16년에 대학을 다니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리가 아직도 이런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까 성토를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당시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것과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왜 필요하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 인류의 긴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여성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자라는 거라면 그냥 이건 인권의 영역에서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많은 그 제 또래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미러링의 영역에서만 계속해서 이건 페미니즘이다 하면서 미러링만 했어요. 남성들의 성차별적인 언행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너네 어떠냐.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들었고 나는 그냥 보편 인권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느꼈던 거예요.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구나. 제가 아무리 내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냥 보편 인권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고 되게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제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내가 여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듣고 사람들은 쟤 페미네 그랬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로 운명적으로 나에게 주어졌다. 페미니스트라는 것이. 그리고 페미니스트라는 이름 아래에서 제가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발화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훨씬 더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사람들은 그걸로 사상 검증을 하려고 하지만 제가 그 라벨링에 스스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자유로워지고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를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도 어디 가서 난 페미니스트다 라고 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옥천에서 이제 취재 기자로 살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행사도 찾아가고 다양한 장소, 공간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곳곳에 여성들이 계세요. 할머니들, 어머니들, 언니들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그 전면에 드러나는 일이 너무 없다는 게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권력
이게 마이크를 쥘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던가 그런 장소라던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 많던 언니들은 다 어디 가고 여기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먼저 인지한 나 같은 사람이라도 이 지역 안에서 뭔가 계속 여성들의 목소리를 여성들의 파일을 좀 키워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쓰는 기사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을 때도 가능한 여성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느끼고 젠더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이 지역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나 같은 사람도 페미니스트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